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습관의 디테일, 영어로 타이니 헤비츠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책입니다. BJ 포그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흐름 출판에서 나온 책이고 총 페이지 수는 373쪽입니다. 이 책에는 크게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B는 맵이다 라는 것인데요. B는 MAP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행동, behavior는 동기, motivation, 능력, ability, 자극, prompt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라는 것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동기, 능력, 자극을 바꿔주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행동 설계는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다만 방법이 예상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 팀 회의를 정각에 시작하고 싶지만 몇몇 직원들이 늘 몇 분씩 늦는다고 하자 대다수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벌점을 주거나 지각한 사람에게 인상을 쓸 것이다. 그 모두가 회의 시간을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다. 안타깝게도 이런 접근은 하수의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시작하면 안 된다. 대신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자. 모든 단계를 차례대로 시도하자. 만약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1순위 자극, 어떤 행동을 하게 할 자극이 있는지 확인하라. 2순위 능력, 행위자에게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3순위 동기, 행위자가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지 확인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면 알아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확실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동기부여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극, 능력, 동기 순으로 자극부터 시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동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극부터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버리고 싶은 습관이 아마 있겠죠. 이렇게 버리고 싶은 습관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포그 행동 모형은 모든 종류의 행동 변화에 적용이 된다. 여기서는 나쁜 습관을 멈출 간단한 방법을 탐색을 해보자. 첫 번째, 버리고 싶은 습관 3가지를 적는다.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자. 예컨대 탄산음료를 끊는다 대신에 점심시간에 탄산음료를 사지 않는다 라고 쓰자. 두 번째, 각각의 습관을 유발하는 자극을 제거하고 회피할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럴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것은 자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각 습관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능력에 대한 부분이죠. 네 번째, 각 습관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킬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 이것은 동기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별로 2, 3, 4단계에서 나온 최상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 책이 정말 재밌고 유용한 지점은 사람의 행동을 설계하는 모형을 바탕으로 모든 이론을 집대성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리고 싶은 습관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극을 없앨 방법을 우선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하기 어렵게 만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동기를 감소시킬 방법을 점검하는 것은 이 책에서 요구하는 행동 모형 이론의 정수가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기는 장기적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체로 행동 개선이 행위 주체인 개인과 선택의 문제라고 믿는다. 적절한 동기 요인을 찾을 수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하리라고 여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패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과 동기를 부여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게 만든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싶다. 오직 동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행동 변화의 실질적인 원동력인 능력과 자극을 무시하는 것이다. 혈당을 당장 정상 수준으로 낮추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보자. 100만 달러라면 꽤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밥 먹듯이 단 것을 먹다가 당장 혈당을 낮출 수가 있을까? 아마 안 될 것이다. 동기만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오로지 동기 수준만 높여서는 목표와 열망을 달성할 수가 없다. 동기는 행동 모형 세 요소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요소이다. 지속적으로 동기를 높게 유지하거나 동기를 확실히 조작하지 못한다면 장기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동기의 변덕은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다. 동기의 변덕에 의지하지 말고 피해가야만 한다. 이 책은 동기라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을 바꾸는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자극과 능력이며 동기는 가장 나중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기라는 것은 제일 가는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동기에 의지하지 말고 피해가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인생은 가끔 그러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걸 걸고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서사극은 주로 점진적 발전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대담한 행동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다. 그런 까닭에 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팔굽혀펴기 2번 하는 모습을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며 찍지는 않는다. 내 말의 요지는 불안한 상황에서의 대담한 결단은 예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소한 행동은 멋있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행하기 쉽고 지속 가능하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삶의 변화는 대부분 중대하고 대담한 조치보다 작고 은밀한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 어떤 행동에 많은 판돈을 걸수록 자기 비판과 실망도 큰 법이다. 우리는 동기가 큰 일을 벌이도록 부추기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빠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종종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역량을 넘어서도록 자신을 몰아붙이곤 한다. 인간은 그런 노력을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서는 사소한 행동, 작은 행동들보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담하고 크고 위대해 보이는 행동들에 집착하고 집중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에는 잘 알려진 대단한 성공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지금과 같이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하는 미용실의 매출을 끌어올린 방법, 남들과는 다른 치킨집을 운영한 노하우, 직장을 20년 이상 다닌 비결 등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내 자신에게 더 가깝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행동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오히려 내게 더 적용하기가 쉽고 유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주로 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단순하게 행동하기는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뤄왔던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도구를 익혀볼 것이다.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루고 싶은 변화가 크건 작건 출발점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한다. 습관을 설계할 때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바로 단순함이다. 단순함이 행동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다. 하기 쉽게 단순하게 만들어낸다는 작은 행동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흔히들 너무 작은, 다시 말해서 팔굽혀펴기 2번 같은 것들은 너무나 숫자가 적어서 2번은 너무 적잖아요.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것 갖고 뭐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습관 형성이 바로 목적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 바로 이 운동하는 습관을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워킹화 신는 간단한 행동을 통해서 걷는 습관을 길들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매일 5km를 걷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정답은 신발 신기다. 워킹화 신기는 매일 5km 걷기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 가장 필수적인 행동이다. 여기서 목표는 원하는 행동의 수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동작을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걸을 필요는 없어. 매일 워킹화를 신기만 하면 돼. 워킹화 신기는 인식을 바꿔놓는다. 워킹화 신기가 습관이 되면 걷는 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부터 거의 매일 워킹화를 신은 후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스타터 단계가 더 큰 습관으로 발전하는 문을 열어준다. 자,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을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행동을 설계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내라는 것인데요. 행동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행동을 작게 쪼개고 나누기 위해서는 4가지를 한번 집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울 정도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어떠한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나 자원을 찾아볼 정도로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이것은 실제 이것을 하기 위한 점검이 되었는지, 내가 환경적으로 도구나 자원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을 축소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은 작은 행동을 만들어서 목표를 축소하고 나 자신을 믿지 않고서 최대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타터 단계를 둘 수가 있는지, 이것은 행동 촉발의 트리거 행동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워킹화를 신는 그러한 행동 자체를 스타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으로 가장 크게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한 후에 새로운 습관을 거기에 이어 붙여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는 앵커 행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고정적인 나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는 이러한 앵커 행동이 있는데,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는 이러한 앵커 행동을 한 후에 새롭게 내가 들이고 싶은 그 습관의 행동을 이어 붙여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자가 이 책에서 표현한 대로 늘상 하던 대로 소변을 본 후에 바로 팔굽혀펴기를 2번 한다 라는 그런 것이죠. 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양치질을 한 후에 치아 하나를 치실질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늘상 하는 행동, 다시 말해서 소변을 보는 행동 후에 팔굽혀펴기라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것을 이어붙여 보는 것이고, 양치질을 하는 일상적인 앵커 행동 후에 치실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치아 하나만 치실질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서 앵커 행동,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내가 하는 행동들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호하지 않는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 양치질 같은 경우는 칫솔을 칫솔거리에 걸기, 커피 따르기 같은 경우는 커피포트에 내려놓기, 샤워하기 같은 경우엔 샤워 후에 수건을 걸기, 면도하기 같은 경우엔 면도기를 충전기에 도로 넣기, 출근하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가방을 내려놓기, 뭐 이런 것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출근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 사무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일상적인 행동이죠. 사무실에 가방을 내려놓은 그러한 앵커 행동 후에 바로 어떠한 시장의 지표를 살펴보는 그러한 행위를, 습관을 들여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사무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신문 기사를 검색해 시장 지표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켜고 시장의 지표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행동을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효과적인 축하는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한다. 적절한 순간 기분이 좋으면 뇌는 방금 했던 행동 순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부호화시킨다. 이런 뇌의 작용 원리를 응용하면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가 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 기법은 이름이 붙여지고 설명되고 연구된 적이 없었다. 나는 축하 기법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돕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습관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야만 되는데요.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습관을 만들어서 수행한 자신에게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경험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도파민은 뇌의 보상체계를 통제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기억하고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습관이 빠르고 쉽게 뇌에 뿌리 내리게 하려면 먼저 습관이 되었으면 하는 행동 순서를 설계합니다. 앵커 행동을 만들고 바로 이에 뒤따르는 작은 습관 행동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가장 만족할 만한 축하의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축하를 해주고 행복한 감정을 내가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책에서는 축하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방법,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습관 작업을 수행한 자신에게 축하를 하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런 것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예 또는 아자 라고 외친다.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든다. 활짝 웃는다. 아이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상상을 한다.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잠시 춤을 춘다. 손뼉을 친다. 고개를 끄덕인다. 엄지손가락을 축혀 올린다. 군중의 함성을 상상한다. 잘했어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위를 보며 만세를 부른다. 뭐 이런 것들. 어떠십니까? 저는 천장을 쳐다보면서 내가 해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아자 외치는 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맞는 방법 같았습니다. 다음은 습관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들이다. 작은 습관 이상을 하려고 자신을 압박하지 마라.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냥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는 그 습관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라. 그 이상을 원하면 언제든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고 필요할 때는 최소한도로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습관의 확장을 제한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습관을 확대할지는 그때의 동기 수준을 따라라. 습관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면 더 힘껏 축하하라. 습관의 확대를 위해서 자신을 너무 밀어붙이면 고통과 좌절이 생길 수가 있고 습관이 약해질 수 있다. 감정적 신호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도록 하라. 좌절, 고통, 특히 회피는 습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이다. 아마 습관의 난이도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높였을 것이다. 반대로 습관이 지루해졌다면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이라는 것은 사실 습관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팔굽혀펴기 2개로 습관을 시작했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2개만 하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2개에서 나아가서 20개, 30개, 50개 수준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더 확장시키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간중간 난이도를 내 스스로 잘 케어해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이는 여러분이다. 이는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제는 당신도 작은 습관 프로그램에 따라 만든 습관이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걸 알 것이다. 그 효과는 강력하다. 습관은 변화의 가장 작은 단위일지 몰라도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습관을 기점으로 변화의 동심원이 퍼져나간다. 생각해보라. 한 사람이 한 가지 습관으로 시작해서 2가지, 3가지 습관으로 늘려가고 정체성이 바뀔 때 가족과 친구에게 영감을 주고 다시 그들이 동료 집단의 마인드셋이 바뀌도록 영향을 주며 이것이 들불처럼 퍼져서 무력감의 문화를 몰아내고 모두에게 힘을 주어 서서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이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변화의 물결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작은 습관을 통한 변화의 나비 효과 어떠십니까? 이 나비 효과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계 모형을 통해 분석을 하고 습관을 동기, 능력, 자극의 3가지 관점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습니다. 평소 습관에 대해 관심이 많던 분들, 성공에 대한 열망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행동 설계의 7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망 혹은 결과를 명확히 한다. 동기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선택지를 탐색한다. 이것은 능력에 대한 부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화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으면서 달성에 효과적인 영향력이 큰 그런 행동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 설계에 대한 부분에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한 후에 네 번째로 아주 작게 시작을 하고 다섯 번째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공을 축하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습관을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